예, 월배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세기 신라, 지정왕, 법흥왕, 진흥왕, 도약하는 신라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약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점프하다, 도약하다, 뛰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그림은 뭔가 하면은 신라장군 이사부입니다. 신라장군 이사부는 독도, 울릉도와 독도를 이사부 장군, 이 지정왕의 조카입니다. 지정왕이 이 이사부 장군 당시 20대입니다. 한 20살쯤 됩니다. 이사부 장군을 우상국을 정복시키게 합니다. 장군으로 파견하는데 이때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정복할 때 사자입니다. 여기 사자, 예, 여기 사자입니다. 나무 사자를 만들어서 우상국을 겁을 주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지정왕, 이사부, 우상국 정복, 나무사자 등의 아이디어로 첫 번째 화면을 꾸몄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인 수업 전에 경청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이라는 말은 잘 듣다 이 말인데 구체적으로 한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람 인자, 머리 숫자, 기울일 비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합쳐서 경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함께 상대방 쪽으로 기울여야 됩니다. 기울이고 나서는 왕과 같은 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왕자고 귀자 아닙니까? 이게 들을 청인데, 그러니까 귀를 활짝 열어야 된다.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열십자, 눈목자. 그러니까 10개의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10개의 눈으로 본다. 그리고 상대방과 하나의 마음이 된다. 상대방과 하나의 마음 심자. 그러니까 잘 보고, 잘 듣고 몸과 마음을 상대방에게 기울이는 것, 이것이 경청입니다. 선생님은 이 왕과 같은 그러니까 귀를 활짝 엮고 잘 듣는데 이게 제일 와닿는데 학생 여러분은 어느 것이 제일 와닿습니까? 자, 이제 지정왕부터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약, 점프죠. 도약을 준비하다. 지정왕 한자 뜻풀이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는 땅지자이고요. 정은 정가하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지정왕은 땅을 지대로 넓힌 왕이다 이런 말이네요. 땅을 지대로 넓힌 왕이다. 자, 그 다음에 한자가 있는데 한자 한번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덕, 업, 일, 신. 덕업일신, 왕의 덕과 업적. 덕과 업적이라는 말은 지정왕이 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일은 매일, 신은 새로울 신, 요 글자가 중요합니다. 새로울 신, 망나 사방, 사방천지에 망나라는 여기서 라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펼칠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덕과 업적이 매일 새로워서 천지사방에 펼쳐지다. 여기에서 국가 이름이 나옵니다. 신라. 신라라는 국가 이름은 따라서 어느 왕과 관련이 있느냐? 이 지정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정왕. 그러면은 지정왕이 국가 이름을 드디어 서랍을 해서 신라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정왕의 구체적인 업적, 했는 일이 무엇인지 매일 새로운 업적이라고 하는데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지정왕이 사방천지에 펼친 덕과 업적, 먼저 내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치는 안내자, 다스릴 치자, 즉
신라라는 국가 안에서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덕과 업적이 무엇인지, 안에서 펼쳐진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왕은 순장을 금지시켰습니다. 순장은 뭔지 알죠? 왕 같은 권력자가 죽으면 노예, 여자들이 산채로 같이 매장당하는 게 순장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잔인한 제도를 금지시켰습니다. 참 잘했죠? 그 다음에 우경. 우는 소우자, 경은 농사지을 경입니다.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농사 짓다가 소로 농사 지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로 농사 지으니까 먹고 남은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먹고 남은 거 어야겠습니까? 팔아야 되겠죠.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왕 시기에는 이렇게 안에 이 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을 한 사람을 마리간이 아니라 이제는 지배자 호칭이 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이름은 신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안에서 업적을 쌓았으니까 그 이름을 왜는 무슨 외자인가 하면 바깥 외자입니다. 바깥에 그 이름을 사방천지에 펼칩니다. 먼저 삼척, 오늘날의 동해안이죠. 삼척, 옛날에는 삼척을 실직이라고 했습니다. 동해안에 진출하고 여기를 통해서 신라장군 이사부를 삼척에 보내가지고 이사부로 우상국, 울릉도와 독도로 가게 해가지고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좋으냐? 나쁜 놈 그 다음에 우산국. 그러니까 왜와 우산국이 동해안에 뭐다 이겁니다. 그러면 동해안이 일본 놈과 우산국 사람들이 안 오니까 신라의 동해안이 어떻게 됩니까? 안정이 됩니다. 평화가 옵니다. 안정이 되면 신라의 어민들은 안전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겠죠. 어업이 발전되겠죠. 동해안이 안정이 되고 어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우상국을 정복하게 되면. 그래서 그 이름이 사방천지에 펼쳐졌다라고 해서 덕업일신 망나사방 신라라는 국가 이름이 생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정왕은 왜 순장을 금지시켰을까요? 이 퀴즈 문제로 내겠습니다. 왜 순장을 금지시켰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뭐 시키는 게 낫습니까? 일 시키는 게 낫죠? 그러니까 지정왕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 것도 있겠지만 노동력을 사람 함부로 죽이지 마라. 사람 함부로 죽이는 것보다는 일 시키는 게 낫다. 뭘 통해서? 소를 통해서 농사시키는 게 낫다. 그리고 우상국을 정복시키는 군인으로 쓰는 게 낫다. 이런 말입니다. 좀 씁쓸하지만 합리적으로 잘했죠? 그 다음에 지정왕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가 오늘날의 삼척 실직입니다. 우상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요거 지정왕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동해안이 어떻게 된다? 왜 있죠? 이 왜가 동해안 쪽으로 모읍니다. 이 왜는 보통 요렇게 오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우상국을 정복했죠. 그리고 여기 우리 신라 장군 이사부가 뭘 만들었느냐? 신라가 배가 있습니다. 왜가 함부로 동해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리고 우상국 사람들도 함부로 동해안에 들어올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옛날에 왜는 일본 놈들은 이 우상국을 통해서 이렇게 동해안에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신라가 우상국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된다? 뭐가 왔다? 동해안 쪽에 뭐가 왔다? 평화, 안정.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여기서 마음껏 뭘 잡을 수 있었다? 고기. 그러면 신라 경제가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우리나라도 여기에 북한하고 통일해가지고 이 동해안에 고기 잡으러 가야 됩니다. 이 서해안에 이 고기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일되면 발전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법흥왕입니다. 지정왕 다음의 왕이 이 법흥왕입니다. 지정왕 아들입니다. 법이니까 법률이죠. 흥은 일으킬 흥입니다. 법률과 제도로서 나라를 일으키다. 그러면 법흥왕은 어떤 제도? 관등제 기억납니까? 관등제라는 말은 관리에, 국가 관리에 뭘 정해줬다? 예, 등급을 정해줬다. 그러면은 니는 몇 등급, 니는 몇 등급, 니는 몇 등급, 이걸 누가 정해줬다? 왕이 관리의 등급을 정해줬다. 그러니까 왕은 귀족 관리보다 높으니까 정해줄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골품제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원이라는 연호. 연호라는 말은 시간, 어떤 해의 이름을 연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과 끝은 왕의 별도의 이름으로 정하는 것이죠. 그만큼 왕권이 강하다는 것이죠. 법흥왕의 연호는 건원, 고구려 광개토 대왕 연호는 영원한 기쁨, 영낙, 이렇게 제도를 정비하고 김해의 금강가해를 완전히 정복해서 멸망시킵니다. 김해의 금강가해는 광개토 대왕의 공격으로 세력이 약해졌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신라의 법흥왕 시기. 그 다음에 법흥왕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불교. 2차돈이 죽을 때 하얀 피와 꽃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 기적을 계기로 신라는 귀족과 연결된 전통신앙 대신에 왕권을 강조하는 불교, 왕이 곧 부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를 공인이라는 말은 국가적으로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왕은 곧 부처다라는 게 불교의 기본적인 옛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은 불교를 인정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법흥왕의 왕권이 강화됩니다. 누구의 순교로? 2차돈의 순교로. 그런데 말입니다. 골품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2차돈의 순교. 요거는 떨어진 머리가 보이네요. 머리를 치니까 하얀 피가 솟아오르고 하늘에선 꽃비가 내렸다고 하는 요 비석이 이 비석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목을 쳤는데 하얀 피가 날까요? 우유를 많이 마시면 하얀 피가 날 수도 있다라는 옛날 사람들이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골품제는 뭐냐? 골품제는 골은 무슨 골인가 하면 뼈골자입니다. 뼈. 품은 등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뼈는 부모님이 물려준 뼈니까 부모님의 신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왕족이면 나도 왕족이다. 쉽게 말해서 골품제라는 것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겁니다. 너가 부모님 부자가 이 말입니다. 너가 아버지가 부자면 니도 부자네 라는 뜻입니다. 좀 그렇죠. 이거 신분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골은 성골, 진골은 왕족이고 6두품, 5두품, 4두품은 귀족이고 3두품 이하 3, 2, 1두품은 평민입니다. 이게 골품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족이면 나도 왕족이고 아버지가 5두품 귀족이면 니도 5두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신분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라에서는 왕족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벼슬이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옷도 다르게 입었고요. 같은 신분끼리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마차도 신분에 따라서 크기가 정해졌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분에 따라서 차 등급이 결정된다 뭐 이런 말이겠죠. 심지어는 신분에 따라서 사는 집도 달랐습니다. 사실 요즘도 좀 그렇죠. 이 골품제입니다. 여러분, 이 신라의 골품제 법흥왕이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골품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러운 제도 맞습니까? 그건 그렇고 이제 신라의 마지막 6세기 마지막 위대한 신라의 정복왕 고구려로 따지자면은 광개토 대왕과 비슷한 왕입니다. 이 진흥왕. 이 화랑도로 한강을 확보하여 중국과
연결 통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랑도가 뭐냐? 화랑도 한번 봅시다. 그럼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경청해 주세요. 이사부가 또 등장하네요. 이사부는 오래 사네요. 지정왕 때 이사부가 있었는데 진흥왕 때도 이사부가 이 대가야 정벌 났습니다. 여기 대가야는 어디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고령의 대가야를 이야기합니다. 정벌이 났었는데 이때 사다함이라는 화랑이 15세, 16세 정도의 나이에 이 장군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사다함은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15살이라도 장군이 될 수 있었죠. 그렇고 여하튼 사다함은 왕족이면서도 화랑인데 사다함은 위험한 선두에서 성문을 공격하여 적을 당황시켰고 그 결과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사다함 때문에. 그러니까 사다함이 이제 큰 기여를 했으니까 상을 줍니다. 왕이. 가야인 300명과 전답이라는 말은 밭전자, 논답자. 그러니까 밭과 논을 주었습니다. 토지를 쉽게 말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다함이 노비는 풀어주고 전답, 토지는 누구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기 밑에 부하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라 사람들이 이를 매우 아름답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잘 살자. 이게 화랑정신입니다. 이게 신라의 국가 에너지입니다. 국가정신. 왕족이라고 해가지고 내만 잘 먹고 잘 산다. 니는 노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이게 화랑도이고 이게 국가정신입니다. 그러면 이게 화랑도 정신이면 왜 되겠습니까? 골품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왜 된다? 완화. 요거 시험에 내겠습니다. 퀴즈에 내겠습니다. 골품제 갈등이 어떻게 된다? 화랑도로. 골품제 갈등이 심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화. 완은 부드러워진다. 예, 이런 뜻입니다. 화랑도 멋있죠? 어느 왕 시기에? 화랑도가 어느 왕 시기에 이렇게 정비가 되었다? 진흥왕 시기에. 신라라는 국가 멋지죠? 자, 이렇게 해서 신라는 이렇게 해서 평광펜 보이죠? 이런 경로로 따라서 여기가 한강이거든요. 충주에서부터 한강을 통해서 한강을 확보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이 중국으로 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한강을 확보하고 이때 백제 어느 왕을 죽였다? 성왕을 죽여버립니다. 언어성 전투에서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고 언어성 전투에서 관산성 전투에서 사실은 이 한강을 신라는 백제와 손잡고 한강을 고구려를 물리치고 이 한강을 얻었거든요. 이때 약속은 백제는 여기 하고 신라는 여기 충주 보이죠? 여기 한강이거든요. 여기를 차지하기로 했는데 그만 신라가 백제를 쳐버립니다. 쳐버리고 백제 성왕은 죽여버리고 한강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걸 기념해가 세운 비석이 북한산비. 그 다음에 여기 단양적성비 보이죠? 한강 확보로 세운 비석을 적으시오. 그러면은 단양, 신라적성비. 단양이 어디 있느냐? 여기 보이죠? 충주에 있는데 여기 단양적성비. 예, 그렇습니다. 백제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하죠. 그래서 백제 성왕이 이때 죽으니까 그 아들 위덕왕이 아버지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백제금동 대향로. 지난 시간에 했는데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그 한강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가 단양적성비가 있는 데인데 여기가 무슨 강이냐? 남한강. 그러니까 신라는 백제와 손잡고 고구려를 물리치고 여기 남한강을 확보하고 백제는 여기를 갖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이 신라가
진흥왕이 백제 성왕을 배신하고 여기도 먹어버린 거예요. 여기 한강 보이죠? 예, 이쪽으로는 남한강 보이죠? 여기 한강. 남한강이 있으면 무슨 강도 있겠습니까? 북한강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강은 여기 남한강, 여기 북한강에서 합쳐지는 게 한강입니다. 이 북한강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금강산에서 시작이 되고요. 여기 남한강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강원도 태백산. 예, 이렇게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이 한강이 있죠. 그래서 신라는 백제를 치고 여기 한강을 확보하면서 여기 고구려와 백제를 끊어버립니다. 여기가 백제거든요. 여기가 백제. 고구려와 백제를 끊어버리고 어디로 갈 수 있다? 신라는 중국으로 갈 수 있다. 예, 요게 진흥왕이 확보한 한강입니다. 자, 한강 확보로 신라가 좋은 점은 뭐냐? 한강이 농사가 잘 되거든요. 농사, 그 다음에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노동력, 신라가 이제 부자 됐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당항성을 통해 당나라로 향하는 성을 통해 중국과 직접 교류한다. 그래서 중국과 손잡으면서 어디를 공격할 수 있다? 백제, 고구려를 공격한다. 그리고 삼국의 주도권을 신라는 갖게 됩니다. 예, 오늘은 이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